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인간이 만든 규정한 세속적인 제도나 세속적인 권력기관, 정부와 같은 권력기관으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인권, 인간의 신분과 인간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건 창조주로부터 왔다. 이걸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초월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건 내재적인 가치고 누구도 이거를 박탈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나 국가 따위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인권을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멋있는 얘기예요 이거? 멋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원 네이션 이거 가 지워버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만 하면 될 수 있대. 민주주의. 웃기는 얘기들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오래된 제도예요? 아니면 얼마 안 된 제도예요? 오래된 제도예요? 이거 무지하게 오래된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그리스 로마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민주주의 있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 별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는 민주주의는 달라. 언제부터 달라졌느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세속적 권력기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창조주 초월자로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되고 그 개념이 정치체제로 실현되면서부터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개념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갓 빼도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나라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여기 원 네이션 언더 갓에 갓을 빼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북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원 네이션 언더? 김 패밀리, 김씨일족이 들어가 있잖아요. 백두혈통이래나 뭐나. 중국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세속적 권력기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CCP입니다.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대단한 나라가 되게 되느냐, 이거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되느냐. 여러분 미국이요 원 네이션 언더 갓이라고 미국의 그 건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정치 체제가 뭐냐?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요 그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개발해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는 자유시장 경제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을 수 있다면 북한의 장마당도 자유시장 경제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시장 경제도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출발과 더불어서 시장 제도는 있었던 거예요. 시장 경제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의 꿈을 끼고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죠? 인간의 혁신성과 창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 거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한묶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됐냐고요. 그거는요 바로 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도덕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작동시켜갖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초강대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되니까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돼보자고 해갖고 미국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인 확대입니다. 전 세계로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게 돼요.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그 순간 어느 시점부터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기 시작했을까요? 그거는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면서 1945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는 세계로 확대됩니다. 그전엔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미국 빼놓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유럽은 다 자유민주주의 했다고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 지배하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무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제도는 이 체제는 이런 새로운 문명은 미국에서 탄생이 돼서 세계적인 문명으로 확대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 이 아메리칸 드림을 중심으로 미국만 통합하고 잘 사는 나라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보급하고 확대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번영과 세계적인 발전, 문명사적 발전을 이뤄내는데 기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어디서 배워왔어요? 중국 가서 배웠을까요? 소련 가서 배웠어요? 미국 가서 누가 배웠어요?
이승만 박사가 배워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세계 10위 경제권을 자랑하고 뭐 우리가 영국을 이겼더만요, 무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런 나라 만든 거는 우리가 뭐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정수를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 한번 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가 통일이랬는데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일하려고 한다면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면 우리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목표일까요? 과정일까요? 통일은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통일이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 목표일 것 같으면 지금 당장도 통일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다가 김정은이한테 나라 갖다 바치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여러분 통일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는 거고 통일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족이 같고 역사가 같고 언어가 같으니까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면 안 되고 이거 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통일하면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라고는 통일의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건국의 이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건국의 이상, 한민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인, 누가 그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한민족의 민족 정신과 우리의 건국 정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죠?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이 있어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당군 할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이제까지 아주 알기를 우습게 하게 하고 학교 교육에서 보면 홍익인간이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인데 이거 교육해야 안 해요 지금? 교육 안 해요. 이거 완전히 죽여놓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려 여러분 집에 붓글씨 잘 쓰는 분 주변에 있으면 하나 써달라 그래갖고 표구해갖고 집집마다 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 중에 최고로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건국 정신이에요. 홍익인간. 여러분 건국 정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세계사를 찾아보면. 미국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 이 근대 국가들 좀 있는 거고 고대 국가 중에 그것도 반만 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가 건국 정신 갖고 탄생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렇게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이상을 갖고 탄생된 나라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요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건국정신이 있다는 것만 갖고 자부심을 느끼면 안 되고요. 이 건국정신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홍익인간의 이상이 구현된 역사였습니다.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역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앉아있는데 좀 짜증나서 이런 얘기 들을 때 왜냐면 오죽 힘이 없어서 맨날 의도맞고 한 번도 쳐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근데 원인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의도받기만 했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다 남의 나라 쳐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역사의 도덕적 권위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국에 여러분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 남의 나라에서 노략질해오고 도둑질해온 약탈해온 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점이 없잖아요. 일본 가면 중국 가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요 도둑놈들이야 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적 근성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역사학자가 설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교를 너무 잘 믿었대요. 우리 선조들이 유불선 그죠? 불교 받아들여서 불교 이상 국가를 만들었던 민족 아닙니까?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유교 받아들여갖고 유교 이상 국가를 만들려래. 그냥 무슨 불교를 개인이 믿고 해탈하고 뭐 이거 아니고 극락왕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승려들이 나가 싸운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불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곡불교라고 그래요. 유교를 이렇게 열심히 실천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유학 오잖아요. 공자님 사상 배운다고 지금 한국으로 유학 오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보면 공자님의 도덕적인 이상이 실현되는 걸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면 짧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대가족 문화, 이거 빠뜨리면 안다는 거. 한국 문화를 보게 되면 대가족 문화가 꽃을 폈어요. 정말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근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보다도 남을 위해 사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배울까요? 가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로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다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고 형제자매 사랑하다가 부부간에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부모가 돼서 자식 사랑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돼갖고 손자 손녀가 뭐 해줘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인생을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그렇게 삶의 코스를 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그것을 확대한 확대가정, 대가족, 그 안에서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니, 정성이니 이게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덕목이 되어 있는 민족입니다.